대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있는 임차인이다. 이거하고 많이 착각들을 많이 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대항력과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나오는데 뭐 등기가 없이 뭐 미등기죠, 미등기. 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래서 이 주민등록을 마쳤다라는 것은 뭡니까? 전입이죠, 전입. 전입을 한 때, 그 전입한 날부터 그 다음날 제3자에 대해서 이 다음 날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 이길 영시로 이제 나와요. 이길 영시다. 그래서 만약에 전입을 뭐 2023년 뭐 7월 20일 날 했다. 그러면 20일 날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7월 21일 날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 날.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을 한 그 다음 날 제3자라는 뭐 보통 우리가 경매에서는 이제 낙찰자 및 이제 뭐 양수인 두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뭐 미등기래도 사실상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주택으로 간주하면은 그 주택에 실질적으로 전입하고 인도라는 것은 산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점유하고 있다. 그랬을 때 대항력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이제 효력이 생긴다. 여러분들 뭐 익히 이런 부분은 아마 다 아시리라고 이제 보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생각이 되는 게 여러분들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대차 보호법이 됐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됐든 대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이거하고 많이 착각들을 많이 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대항력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등록 이전 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전입을 일단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면은 일단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것 뿐이지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시간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겠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되어 있는 사람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들 말하는 거지. 전체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들이 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항력이 있다라고들 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전입을 했다라는 것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택 임대차와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임대차가 아니고 상가 건물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택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주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입이 돼요. 전입이. 그러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전입이 안 되죠. 전입 대신에 사업자 등록. 거기에서 사실상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해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가 같은 데는 전입이 안 돼요. 그래서 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입한 거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방을 꾸며놓고 임대인의 허락하에 그것을 뭐 주거로 사용을 한다라면 사실상 뭐 상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실질적으로 쓰고 있다라면 뭐 전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민센터나 그 직원이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직접 거주를 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게 확인이 되면 사실상 뭐 전입은 되겠죠. 그러나 평균치로 얘기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에요. 신청일이고 주택은 전입일이다. 그랬을 때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고 대항력 요건을 갖춘 세입자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대항력은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전입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전입을 하고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무조건 대항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저당권 등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매각 물권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 일자인데 요 말소 기준 권리고는 사실상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이렇게 경매를 가리키는 분들의 어떤 언어로 사용하면서 습관적, 간습적으로 쭉 이어 나왔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이렇게 저당권 등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들이 태반이다. 거의 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제 저당권 등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상태에서 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상 상가 건물은 대항력을 갖는 임차 보증금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 금액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사실상 그 제한이 없어요. 임차 보증금액. 그러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증금이 어떤 규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주택하고 상가 건물하고 그 차이점이 여기서 또 발견이 됩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그야말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다. 자, 대항력의 성립은 이제 어떤 등기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지 않고 전입된 다음에 그다음에 점유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이제 효력이 생긴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자,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 주택에 주택 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차 주택이 다른 제3자죠. 3자가 양수인하고 이제 낙찰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이제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요새 전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편으로 해서 또 컴퓨터로 해가지고 또 다르게 그런 세상으로 확정일자도 받지만은 과거에라고 하면 불과 1, 2년 전의 얘기죠. 그래서 주민등록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을 전입할 경우 바로 그 옆 창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일자를 이제 부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확정일자의 최고 주된 목적은 이겁니다. 물론 이제 요 물권적인 효력이 있다.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적인 이제 효력이 있다는 건 이제 다음 그 우선 변제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요 확정일자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서로 소위 담납. 전문용어로 짜고 고스톱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임차 보증금을 사후에 늘리거나 감소시키는 그러한 사항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의 내용이 이미 주민센터에 가서 다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금 자기네들이 어떤 유리한 위치에 차지하기 위해서 임차 보증금을 이렇게 증감하고 그러는 경우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소위 담합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런 것을 사실상 이렇게 방지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또 확정일자죠. 자, 우선 변제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딱 이게 한 가지만 딱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대항력 요건을 갖춘 거 플러스 여기에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를 갖췄다.
요 대항력 요건은 이제 1하고 이제 두 가지 이잖아요. 전입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확정일자. 거기에다가 확정일자 부여받는 거.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죠. 당연시 전입하는 데 있어서 당연시 동시 패션으로 확정일자 받는데, 근데 저희는 무수히 많은 물건들을 실무로 접하잖아요. 그냥 무수히 많이 봐요. 전입을 늦게 오고 확정일자를 또 나중에 받고 또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을 한참 뒤에 하고, 물론 이제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뭐 꽤 있지만은 실무에서는 상당히 이런 경우가 의외로 임차인들이 해태하고 게을름을 펴가지고 그렇게 또 늦게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의 이제 의의는 무조건 우선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자, 중요한 거는 자,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세입자가 몇 날 며칠 뭐 2023년도 3월 10일 날 전입을 했다. 그러면 이 전입한 날 앞서서 있는 이런 A, B, C한테는 뭐 권리가 앞서질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날짜, 전입한 날짜,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그런 날짜가 준해서 요 기준으로 해서 뒤에 이제 전입되어 있는 A, B, C, D 뭐 이렇게 세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앞서서 우선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보다 우선해서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에 몇 날 며칠 전입해 있고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는 그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권리일 뿐이지 모든 권리보다 우선해서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대항력 요건과 주택임차 계약소송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민법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면 거창한 것 같죠? 단순해요. 그냥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그러한 세입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이제 물건이 있을 경우에 근저당이 먼저 뭐 1순위 1금융권이 됐든 2금융권이 돼 있든 근저당이 먼저 잡힌 다음에 보통 이렇게 세입자들이 쭉 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준해서 우리 민법에서 정한 특별법으로 해서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최우선 변제권을 또 부여시켜줘요. 일정한 자격, 소위 이제 4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충족해야 돼요. 단 한 가지 요건도 거기에 맞아떨어지질 않으면은 거기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원 같은 경우 뭐 수도권 감일 억제 권역에 이제 속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일이 뭐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이하면은 뭐 3,400만 원을 최우선, 어떤 권리보다 최우선적으로 그 소액 임차인한테 이렇게 권리를 이렇게 부여시켜주는 제도예요. 그게 상당히 좋은 제도죠. 근데 이거를 역으로 또 좋은 제도이긴 해도 악용해서 쓰는 또 그러한 사례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또 짚고 잘 넘어가야 돼요. 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를 이렇게 매길 때 소액 보증금 요건이에요. 소액 보증금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소액 임차인에 이제 해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요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요 주택가액에 대해서, 그럼 주택가액에서 2분의 1을 못하는 건 낙찰가거든요. 그러니까 낙찰가액에서 만약에 2분의 1을 준다는 건 요거는 최우선 변제권에 만약에 10명이다. 세입자들이 해당받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2분의 1을 저는 것은 만약에 낙찰가가 5억에 낙찰이 됐다 하면은 일단은 이 금액에서 2억 5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소액 임차인, 만약에 수원 같은 경우 뭐 1억 이하면 3,4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받거든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 혜택 받는 사람이 10명이다 하면은 3억 4천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법에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금융이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 게 거의 다 뭐 90%, 95%가 실무에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 금액을 일단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 2분의 1 선에 넘지 않는 그 소액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 근저당이 일단 잡혀 있는 게 사실상이거든요. 실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 잡힌 사람을 최소한 일단 설정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의미에서 요 2분의 1 가액을 넘지 못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의 이제 성립 요건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주민등록 전입하고 요거는 이제 대항력 요건을 갖춘 거잖아요. 그죠?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춰야 돼요. 후에는 이거를 만약에 전입이 됐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임차인 조건에 혜택을 받으려면은 요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 돼요. 충족. 모든 게 충족돼야지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원 같은 경우 1억일 경우에 3,400이잖아요. 최근에 또 올라가지고 1억 3천일 경우에 4,300까지 이제 감일억제 권역은 또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 요구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세입자들은 이 배당을 요구를 해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든 선순위 권리자든 배당을 요구하지만 배당에서 무조건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사실상 법원에다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배당을 요청을 해야죠. 신청을 당연히.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춰야지 최우선 변제권으로 성립 요건이 되는 거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으면 이제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요건을 갖춘 그러한 소액의 임차인에서 적용되는 아주 좋은 제도다. 근데 그걸 악용해서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 낙찰자나 입찰인 입장에서는 이걸 참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